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리뷰, 인기 없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일본 극영화를 다뤄봅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 일본 영화를 소개한 건 물론 양영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수파 이데올로기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건 뭐 한일 합작이라고 국적을 굳이 따지자면 그런 영화고, 3개월 전에 큐어, 구루사와 키요시의 뒤늦은 극장 개봉작 큐어, 그리고 서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를 3개월 전에 리뷰하고, 그전에는 이제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본 영화들이 꽤 일본 영화 많아가지고 꽤 다뤘습니다만 오랜만에 다루네요. 아마 최근에 만들어진 일본 영화 중엔 가장 블록버스터입니다. 일본 영화는 사실 좀 그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문화적 토양이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영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출판 시장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 원작이 있는 만화라든가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주로 대작으로 개발되는 패턴, 소설이라든가 뭐 그전엔 소설이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패턴이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여기 2006년도부터 연재되고 있는 킹덤이라는 작품이고요. 작가는 하라 야스히사라는 사람입니다. 뭐 사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원피스나 뭐 이런 작품들처럼 막 많이 회자가 많이 되는 작품은 아닌데, 주간 0점프의 연재가 현재까지 연재되고 있고요. 상당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 부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뭐 사실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이미 삼국지라든가 뭐 창천항로 같은 작품을 비롯해가지고 뭐 일본은 중국의 고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 뭐 묵공도 있네요. 오리히데키에 뭐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발간됐었는데, 이 킹덤은 진시황의 이야기에 뭐 구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얽고 뭐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진시황 옆에 있는 이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신이라는 건 중국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 초기 활약한 실제 장수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뭐 노예 출신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온 것 같고요. 킹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현재 일본에서 66권, 그다음에 64권이고, 그다음에 뭐 상당히 많이 판매가 돼서 그 2021년 일본 만화 총선거에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누계 부수가 2016년에 판매 부수가 2,500만 부를 통과했다고 하니까요. 그다음 지금 2018년에 단행본 판매수 3,8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4천만 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9,2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이미 1편이 만들어졌죠. 1편이 사토 신스케 같은 감독이에요. 2019년도에 만들어서 캐스팅 일본에서 뭐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야마자키 켄토, 요시자와 류의 주연으로 해가지고 개봉이 됐고, 물론 그 일본 내에서의 큰 흥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뭐 국내에서는 뭐 그 정도의 반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꽤 성공을 이뤘고, 원작을 아는 그 팬들에게는 꽤 그 워낙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만화 원작의 작품들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아카데미에서도 4개 부문 나무조연, 뭐 미술 여우조연, 촬영상 이렇게 수상을 했으니까 기술적인 평가를 높이 받은 평가고요. 소년 만화의 플롯을 따라가면서 빌드업이 되는 성장하는 이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꽤 흥미롭게 전해됐습니다. 사실 저도 봤는데 저는 원작 만화를 전혀 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는데 어떨까 했는데 약간 이제 그 만화적 설정들이 있어요. 그 만화적 일본 그 원래 만화적 특유의 좀 뭔가 돌진하는 캐릭터, 뭐 우리가 익히 봤던 소년 만화들에서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 캐릭터가 성장서사라고 하는 스토리로 이제 전개되는 일종의 어드벤처물로서 1편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편의 경우도 원작은 이제 60권이 넘게 발매가 됐는데 한 10권 정도의
작품의 분량으로 제작다고 말할 수 있고요. 상영 시간은 2시간 13분 정도입니다. 감독은 사토 신스케라서 이분이 상당히 좀 그 일본 영화계에서 그 원래 이제 미대 출신이시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만든 작품들 보면 다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 킹덤 1, 2, 블리치, 아누아시키 히어로 대 빌런, 데스노트, 뭐 도서관 전쟁은 이제 그래픽 노블의 원작이고요. 뭐 간츠, 뭐 그다음에 아이엠 히어로, 뭐 이런 작품들을 연출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좀 받은 감독이에요. 뭐 이 전 작품들은 사실 좀 전국에 가까운 영화들, 멜로 영화들도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대작이죠. 일본에서 말하자면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이누야시키가 좀 평가가 좋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가 안 좋은 건 블리치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킹덤 2인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지금 보면 지금 네이버 평점상으로 보자면 2019년작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작품 개봉된 작품이 평이 더 좋은 편으로 나오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1편보다 좀 흥미가 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제 개인 서사입니다. 이것도 그냥 광고 같았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캐릭터 포스터가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인공은 원래 뭐 똑같이 야마자키 겐토가 연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신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서 이제 따온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진시황이 되는 그 영정이라는 인물을 요시자와 료가 연기하는데 이 킹덤 2에서는 사실 요시자와 료가 초반부 오프닝과 엔딩 시퀀스 정도에 등장하고 거의 그 전체 서사 플롯에서는 별로 참여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영화는 이 이신이 전장에 뛰어들어서 겪는 이야기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하시마토 칸나가 연기하는 하류초라고 하는 전편에서 약간 괴짜 캐릭터 같은데 또 그 지능캐라고 할 수 있는 이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도 거의 활약이 없습니다. 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원래 원작 팬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거의 무쌍을 찍는 여성 킬러 캐릭터인데 강해라고 하는 캐릭터 등장합니다. 세이노 나나가 연기하는 인물이고요. 상당히 앳된 얼굴입니다만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는 뭐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역시 왕기라고 하는 역할을 일본의 유명 배우죠. 오사 타카오가 연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장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은 우리에게는 토요카 에치시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옛날 옛적에 러브레터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배우인데 여기서는 뭐 분장을 많이 하고 좀 만화적인 분장을 많이 하고 이제 표공이라고 하는 대장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킹덤 2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장소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전편의 이 영화의 그 스토리를 약간 이제 각색을 하면서 그 무사 얘기 그 뭐야 암살자 얘기가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 전편의 주요 캐릭터들이죠. 이 세 명이 이제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장에 투정하게 되는 이신의 스토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쟁 영화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전장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만화적인 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기원전 200년 전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만화적 각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나는 인물들은 그 일종의 야망을 품고 있는 거죠. 이 신이라고 캐릭터는 확연한 꿈을 갖고 있는데 1편에도 나오지만 표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노예로 자라던 친구가 이제 무예를 닦으면서 대장군의 꿈을 꾸는 뭐 그런 캐릭터죠. 현대적으로 설정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뭐 큰 꿈을 품고 사는 남자라는 설정이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설정을 이 작품에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사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이 킹덤의 이제 현재까지는 2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은 좀 단순화하고 2편에서는 전장터로 나아가는 전장터에 뛰어드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인물인 거죠. 자,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이죠. 강해라고 하는 캐릭터는 또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강해라고 하는 게 이제 5인장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4명의 인물이 보이고 있는데, 이 강해라고 하는 인물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묶여서 이제 전략 전술을 겪는 이제 전투 이야기를, 이제 전투의 팀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보병이고, 이 이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일반 병사로 등장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 대장군의 이제 첫 발을 나아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전장에 어떻게 뛰어들어서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사실 뭐 그 만화적인 설정이긴 합니다만 목숨에 좀 초연한, 그리고 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인물이니까, 무쌍을 찍을 수 있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무모할 정도로 전장터에 뛰어드는 인물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너무 많은 숫자의 적들에게는 뭐 힘이 모자라는 인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연히 만나는 캐릭터로 이제 강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강해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의 이제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오는 그 킬러들이 이제 야습을 해서 영정, 즉 진시황이 될 영정을 갖다가 제거할 때 언급되는 치우라고 하는 막강한 존재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설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원작을 본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말하는 건 어차피 저도 원작을 안 봤고 원작을 안 보신 분들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분히 만화적 캐릭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 주인공이 신과 뭐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강해라고 하는 캐릭터도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그 가장 자신이 좋아하던 친언니가 아니지만 이 뭐 되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 그 킬러로 성장되는 뭐 그런 가상의 부족이거든요. 그 가정의 부족에 자라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희생당했던 그 모 언니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인물이고, 그 대상이 이 영화에서 뒷나라를 침공하는 위나라에 있다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터에 위나라의 길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나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뛰어들게 된 상황이라는 설정이죠. 그러면서 이 5인조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 끼면서 이 신과 그 연관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인물은 이 신이 살던 마을에 살고 있던 이쪽에 건달 동네 사람들이고요. 이 인물이 또 이제 그 재밌는 인물인데, 이 배우죠. 그 하마치 타카유키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사실 우리들한테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고 하는 저예산 소규모 영화의 주인공 감독 역할로 등장해서 약간 되게 순박하게 생긴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이 5장 5명의 멤버의 지휘관 역할, 그러니까 뭐 초급 장교 같은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 보면 5장, 뭐 100장, 뭐 1000장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무슨 로마 제국에서 나왔던 그런 계급 순번처럼 몇 명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는데, 이제 가장 저급 장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전쟁터 경험이 많고 순박한 뭐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뭐 나름 저격의 캐스팅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연기했었던 주로 캐릭터가 주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설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캐릭터, 새롭게 등장한 이 1편에 등장한 강해 세이너 나나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이신, 이 두 캐릭터가 전장을 뚫고 살아서 이제 굉장히 말단에서 무모할 대로 돌진장책을 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장수가 뭐 부정적으로 그려졌다기보다 이제 그런 전장에 휘말려서 이제 핀치에 몰리게 되고,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싸우다가 이제 둘이서 일종의 교감, 그러니까 생존 도망을 치다가 이제 교감하는 건데, 뭐 말하자면 뭐 무협 세계에서 의천드룡기에 뭐 일단 뭐 곽정과 황룡, 뭐 그런 얘기라고 해야 되나? 의천드룡기는 아니구나. 양가와 소용료 얘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거의 구도가 양가 소용료 같은. 죄송합니다. 이거 나이대가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쪽으로 언급되는데, 뭐 그런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전반부에서의 전장 시퀀스, 이제 보병전이 펼쳐지는 얘기고요. 후반부에는 이들이 이제 살아 들어와서 이제 거의 소수의 생존자가
돌격 적진을 하고 이제 결말을 향해서 이제 장수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이야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전쟁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몹신이 많고요.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장면들이 중국에서 찍어야 되는데 뭐 하늘길이 막혀 있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부분 촬영이 되고 이제 중국에 이제 자료 화면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별도 세컨드 유니트를 유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영화 촬영이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스케일이라든가 뭐 영화의 액션에 대해서 공을 들인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차 시퀀스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당히 이 광해라는 인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야간 그 대결 시퀀스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은 있는 영화고요. 그 액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뭐 스펙타클한 면은 있는데 일단은 그 인물의 깊이감은 그 만화적인 존재로서의 이미 전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편은 좀 더 오밀조밀한 어드벤처물에 가까운 스토리로 이제 전개돼서 나가서 이제 격파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나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편의 경우에는 좀 브릿지 얘기, 본격화되기 위해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장터를 겪으면서 이제 장군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이제 전투력을 발휘하는 좀 무모한 소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소년이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이 장군들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 인물 지금 이 진나라의 대장군이죠. 이 토요카 HC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이러한 인물이죠. 여기 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든가 상대방의 위나라의 상대 장수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배워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존재감이 큰 인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영화에서 원래 원작에서도 왕기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오사 타키오라고 해서 약간 그 목소리 같은 걸 얇게 해가지고 약간 좀 개성 있는 캐릭터로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인데 그런 경향의 이제 모습들을 이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인 그 비판을 받거든요. 너에게 기대했던 바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좀 자극도 받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는 스펙타클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영화이고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여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역시 일본의 대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 갑자기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거의 특별 출연급으로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성함이 뭐더라? 네, 사토 다케루인가요? 네, 이분이 그럴 텐데. 네, 이분이 등장하는 거의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정과 그 원래 실제로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진시황과 여부리는 뭐 의부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여부리가 악역 캐릭터죠. 영정이 이제 그 황제 노릇을 하기 위한 반대편 카운터에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재감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얘기는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요. 암살 장면이 맨 앞. 그 다음에 이것의 흑막을 본인이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을 정도의 여부리의 힘이 강력했던 실제로 여부리의 힘이 강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뒤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브릿지는 전장터에서 어찌어찌 살아남아서 이겨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를 장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좀 적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년의 전쟁 영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전쟁의 고뇌 같은 것들이 두드러진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있는 전쟁은 지금 여기 보시면 막 방패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 액션 시퀀스 자체가 거의 이 성장사의 일종의 일환.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대사의 이 이야기는 일종의 판타지성 같은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일종의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활 공간이고 이들이 성장해 가는 일종의 뭐 무협 영화로 치면 광고 같은 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이 원작의 세계관에 있는 설정들을 따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크게 담고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캐릭터와 캐릭터의 결말인데, 전편보다 제가 좀 재미없게 본 부분들은, 전편에는 이제 새로운 전혀 모르는 캐릭터들이지만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제 빌드업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격파의 재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편은 뭐 사실 스펙타클로 치자면 이 영화는 사실 꽤 잘 만든 일본 영화로서의 스펙타클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이미 우리가 익히 봐왔던 뭐 굉장히 뛰어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지의 하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작품들에 비하면 조금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전장에서의 장면도 처절하기보다는 좀 액션 자체, 액션 영화 같은 연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 캐릭터, 우리 새롭게 등장한 강해 같은 인물은 워낙 막강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마치 무협 영화를 부른 듯한 느낌의 좀 그런 액션 연출이 오히려 조금 더 새로운 느낌도 들었던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영화가 이제 완결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이 영화는 쭉쭉쭉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원작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점점 나아가는 이야기로서의 영화적 성향을 보여줘서, 뭐 그런 면에서는 1편이 줬던 좀 모티브죠. 1편은 어쨌든 간에 처음 보았던 아무것도 아닌 되게 친구를 잃는 큰 경험을 한 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연히 만나고 하는 진시황의 이제 영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나서 이 영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좀 거기에 좀 판타지 설정이 들어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전장이 펼쳐지는 이야기 자체가 보여주는 뭐 전략 전술의 측면들이 그렇게까지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원작을 본 분들한테는 뭐 꽤 흥미로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킹덤 2라고 하는 작품이 개인적으로 뭐 그냥 쏘고쏘한 수준으로 제 입장에서는 봤던 영화가 되겠고요. 뭐 배우들의 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전편에서 적응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이상하게 다가오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 영화의 또 이런 망가적 속성들, 만화적인 좀 과장됨들, 그리고 제가 무쌍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돌격해서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설정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좀 뭔가 뭐 존윅도 사실 그렇잖아요. 존윅도 뭐 혼자서 싹쓸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 킹덤 2는 약간 조금 더 섞여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 근거가 어쨌든 구전된 얘기가 많다고 하지만 진시황에서 따온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얘기라서, 일종의 빌드업을 좀 넘어가면서 가는 얘기인데,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됐고, 설정상의 이제 그런 만화적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생기긴 또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쭉 등장을 하고, 뭐 중년 배우들의 경우에는 일본 영화계를 딱 풍미했던 대배우들이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는 거라서,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연기적인 약점들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 영화고요. 전체적으로 스펙타클에 경도되어 있는 소년의 전쟁 영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덤 2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